가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거. 야.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. 백리면 심리가 4km니까 한 40km. 그러니까 경주 그 일대예요. 그 당시 경주 최배댁이 살고 있는 그 일대예요.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경주 최부자댁 그 일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. 이건 뭐냐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면 그거는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. 내가 부자인데, 내가 돈이 많은데, 내가 넉넉한 사람인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었다. 그건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.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. 저는 이 가운을 제가 이게 보고 정말 감동이더라고요. 부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바로 이 경주 최부댁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. 그리고 이 가운도 참 됐다.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. 이 IMF 때, 우리가 IMF 때 그때 아주 그 경매로 나왔던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때 막 정리해고되고 막 집 팔고 뭐 쫓겨나고 막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때 그 싼 집들을 싸게 사들였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.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케이, 뭐 그럴 수 있어요, 그죠? 근데 어쨌건 이 경주 최부자댁의 기준으로 봐서는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요. 그렇죠. 흉년기엔 여러분들 자칫 그 선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땅을 내놓고 어떻게든 그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되거든요. 그건 뭐냐면 부자들한테는요, 그 땅을 더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. 그런데 경주 최부자댁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부자의 역할이지, 그 어려운 그 상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 땅을, 내 부를 넓히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주 최부댁의 가훈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. 다음 가훈은요, 이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이건데, 제가 사실은 이게 지금 옛날이잖아요. 옛날 얘기잖아요. 이게 아까 제가 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, 그 500인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, 저는 이 집안에 있는 며느리들 도대체 무슨 고생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지금이야 뭐 남녀의 어떤 그 구분이 없었지만 옛날에는 그 구분이 명확했잖아요. 이거 지금 다 여성들이 해야 될 그 당시에 그 몫들이었단 말이죠. 그런데 게다가 옷도 마음대로 입지 말래. 그래도 경주 최부자 때 시집 왔는데 옷 한번 비단옷 한번 입어야 되는데 그냥 남들하고 똑같은 무명옷 입으라는 거예요. 이 집안에 시집 가는 거 이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경주 최부자댁을 아주 존경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그런 비결이 되는 겁니다. 그 12대 마지막 부를 유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사진에 등장하고 있는 최준이란 분입니다. 이분이 사셨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,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. 일제강점기 나라가 망하는 순간이 되자 이 최준 선생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. 진짜 이 말씀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좀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런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,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. 아이고, 이게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닌가.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. 이러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독립운동가들에게 쏟아붓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이 지식의 기쁨에서 설명을 드렸던 당시 그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판사 출신의 박상진, 이 박상진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인물이 바로 이 최준, 경주 최부자댁 마지막 부자 최준 선생이었습니다. 그리고요, 광복되고 나서는 이 모든 재산을 이제는 바로 우리의 미래,
이 미래의 교육에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재산을 다 교육 사업에 쏟아 부으십니다. 그래서 세운 학교가 바로 대구대학교예요. 그 대구대학교가 이제 쭉 이어져서 지금 영남대학교로 이어지고 있는데, 여러분 이때 이 학교를 세우면서 놀랍게도 자신의 그 후손들에게 상속을 1원도 안 해요. 아,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? 그래서 여러분 경주 최부자댁에 지금 가시면요, 거기 경주 최부자댁의 후손들이 계세요.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착각, 이게 그러면 이분들이 집인가? 라고 생각하시는데, 그 옆에 보시면 간판을 하나 보실 수 있어요. 이 간판입니다. 이 집은 영남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. 라고 아마 이 간판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경주 최부자댁의 후손들은 전혀 이 집에 지분이 없는 거예요. 이거 저기 그 윗분들은 다 여기서 정말, 이 만석군의 지위를 누렸던 그 집이에요. 자기들 집이에요. 그런데 바로 이렇게, 야, 진짜, 이 부자라는 무엇인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, 그런 경주 최부자댁 모습이었습니다. 정말 이 최준 선생이 이야기한 대로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집안이 이렇게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그 비결,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, 이런 부자 되세요. 두 번째 부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또 이분 하면 꼭 갸우뚱 아마 하실 거예요. 이분 또 누굴까? 못 보던 분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, 이분은 바로 김약연 선생님이십니다. 이 김약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, 이 북간도 지역, 이 북간도 지역에 이 학교를 세우면서 교육 사업에 전념하셨던 그런 분이 바로 이 김약연 선생입니다. 여러분들 이 간도라고 하는 건 뭐 특정 지역인데, 저기 그 우리나라 그 국경선의 그 북쪽 지역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 지도에 지금 보신 대로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. 이쪽으로, 이분은 원래 이제 이 이북 출신이시거든요. 근데 진짜 부자예요. 진짜 부자예요. 근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나라가 망하는 그 시점이 되니까 이분께서 자신의 식솔들, 재산 다 팔아가지고 식솔들 다 끌고 가셔가지고 이 지역에 넓은 땅을 사고 이 지역에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모든 걸 쏟아부으셨던 분이 바로 이 김약연 선생입니다. 이 김약연 선생이 운영했던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요, 바로 명동학교입니다. 자, 여기 지금 명동학교의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, 이 북간도 지역의 명동학교인데, 이 명동학교는요 교육 목표가 명확해요. 여러분, 이 명동학교는요 졸업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명확한 교육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육 목표에서 명확한 진로를 갖고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. 이 학교의 이름이 왜 명동학교인지 아십니까? 밝힐 명자, 동력 동자예요. 이 학교를 세운 이유는 바로 동력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겁니다. 그 동력은 어디겠습니까? 바로 우리나라입니다. 지금 일제강점기 그 어둠에 깔려있는 그 나라를 밝혀줄 수 있는 인재를 만들기 위한 학교, 그 학교가 명동학교예요. 아주 이름에서 명확하게 교육 목표가 정해져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. 교육과정도요, 이렇게 쭉 보면요, 이 학교는 주로 읽기, 쓰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. 그리고 말하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는데,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외워가지고 암기 시험 이런 거 읽기, 말하기, 쓰기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, 특히 이 글쓰기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. 여기 있는데, 이 글쓰기에 시험을 보잖아요. 그럼 시험을 보면 반드시 그 시험지 안에 애국, 독립 이 두 글자, 이 두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. 그래야 점수가 매겨집니다. 명확한 거예요. 어떤 글을 쓰더라도 애국과 독립이란 이 두 글자를 잃지 않기 위한 그 학생들의 모습들이 저는 그려집니다. 그 많지 않은 졸업생들이지만 그 졸업생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? 보지 않아도 저는
알 수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 명동학교를 졸업한 이 학생들은 바로 항일운동의 한 획을 그었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. 어떤 인물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? 애국과 독립이란 글쓰기, 말하기를 늘 열심히 했던 학생들. 1920년대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,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. 바로 아리랑이라는 영화입니다. 맨 마지막에 미쳐서 이 낫을 친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에게 낫을 휘둘렀던 사람이 결국은 끌려가면서 정신이 맑아지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 아리랑, 이게 마지막 엔딩 장면이거든요.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쏟아내게 했던 그 영화 아리랑. 그 민족의 하늘, 저 깊이 있는 그 하늘 끌어내서 우리가 하나라는 아리랑 공동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만들어냈던 영화 아리랑. 이 아리랑의 감독이 바로 춘사 나온규입니다. 바로 이 나온규가 명동학교 출신입니다. 이 사진 한번 보시죠. 제가 지금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 있는 인물을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송몽규. 정말 그 시대의 천재와도 같은 시인. 그가 쓴 글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죠. 그리고 그는 항일운동에 언제든지 뛰어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. 바로 송몽규. 이 송몽규의 절친이죠. 네, 바로 윤동주. 윤동주와 송몽규는 그냥 정말 똑같은 인생, 정말 쌍둥이와도 같은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친구들입니다. 그 당시 아무도 쓸 수 없는 그 우리의 말을 갖고 그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했던 시인들이기도 하죠. 바로 이 송몽규, 윤동주 모두 다 명동학교 출신입니다. 여러분 어떻습니까? 놀랍지 않습니까? 아니, 학교에서 이렇게 졸업생이 많지도 않아요. 1000명도 잘 안 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항일 운동사에 정말 그 획을 그었던, 마구마구 획을 그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. 학교란 무엇입니까? 교육이란 무엇입니까? 혹시 우리가 명확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 아닐까요? 우리가 그저 점수에만 매몰되어서 그런 인재들 양성에만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? 바로 이곳 명동학교를 보면서 저는 학교란, 교육이란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. 이 명동학교를 이렇게 해서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던 이 김약연 선생, 이 김약연 선생의 유언입니다. 저는 이 유언을 보면서 또 한 번 고개를 제가 떨굽니다. 뭐라 표현을 못하겠어요. 이분들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. 이 유언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? 나의 유언은 행즉 유언, 곧 나의 삶이다. 나의 삶이 나의 유언이래요. 여러분들 이런 유언 할 수 있어요? 저 할 수 있냐고요? 감히 제가요? 내 삶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어요. 제 삶이 곧 유언이다. 이걸 얘기할 정도면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고 돌아보고 돌아봐야만 자신의 말, 자신의 행동, 자신의 손짓, 자신의 몸짓 그 하나를 다 둘러보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유언이 바로 즉 유언이 되는 것이죠.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유언입니다. 정말 앞에서 이야기했던 최준 선생의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. 이 김약연 선생의 내 삶이 곧 유언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당시 일제강점기를 살았던
부자들의 모습.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이런 부자 되세요.